모두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비 오면은 좀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도 2시간 걸려갖고 왔는데, 비만 오면 드럽게 막혀요. 자, 오늘은 3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어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4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저번 주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하는 내용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저번 시간에는 지역, 지구, 구역까지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소위 우리 인프라다라고 하죠. 뭐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자, 이런 기반시설을 관할구역에 설치할 때도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 결정부터 합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자, 결정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게 되죠.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해서요. 도시군계획 시설로 바꿔서 부르고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각종의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이 3개 사업을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근데 이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얘만 시설 사업만 절차를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법에 규정하죠.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배웁니다. 자, 그럼 일단 용어부터 하나씩 보자. 40페이지. 자, 도시군계획 시설. 자, 기반시설은 그 밑에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놓고 그 종류들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5년간 울고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그 주차장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궤도는 원형으로 된 도로가 되고요.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그 차량 검사소 이런 것들도 다 교통시설이 되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녹지 동그라미, 녹지. 자, 여기가 작년에 간평사 또 기출이죠. 녹지도 공간시설이고요. 공공공지는 고수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이 공급시설이니까 그 옆에 수도에다 또는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그 옆에 보면은 공동구도 있고요. 공동구도 다 지하매설물 공동수용해서 공급하는 시설이죠. 끝에 보면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 송유관 같은 거 이거 다 기름 실어놔려니까 공급 시설. 그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있어요. 학교 밑줄. 그 공공청사 옆에 문화시설 쭉 옆으로 와서 체육시설. 그 앞 글자고 들었다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근데 학교는 뭡니까? 이거 잘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학교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죠. 그다음 방제시설은 25일 때 그냥 한 문제죠. 그 하천. 자, 하천은 홍수 예방하고요.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가뭄 예방. 그다음 방화, 방풍, 방수 설비, 뭐 사방 설비. 사방 설비는 사태 방지한다고 그랬죠. 산사태 방지. 그다음 보건위생시설, 얘는 또 28일 때 정답이죠.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약골당. 그다음 도축장은 소돼지 잡는 거고요. 또 개돼지 잡는다 그러니까 개는 제발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소돼지 그리고 종합병원. 얘 다 죽는 것과 관련되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얘가 맨 밑에 있어갖고 정답으로 2번 나왔죠. 하수도 또는, 그게 24일 때 정답.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럼 틀려요.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요. 빗물 저장시설. 끝에 보면은 폐차장, 그 동그라미. 얘가 26회 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이러면 또 틀려요.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비슷한 거. 헷갈리는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이거 다 씌워보니까 딱 기반시설이 몇 개가 있냐. 46개 있어요. 46개.
이 46개를 7가지로 분류해 놓고 얘 어디에 속하는지 계속 5년간 울고먹었죠. 그 다음 그 밑에 세분이 기반시설 중에서 딱 3개는 다시 또 세분이 됩니다. 먼저 도로. 도로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행자 전용, 자전거 전용,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다시 세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자동차 종류자. 이거는 터미널 개념이니까 뭐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하고 이게 다 터미널 개념인데요. 고개 27회 때는 한 문제였어요. 자동차 종류장의 세분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 교통광장. 광장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밑에 광장 맨 처음에 교통광장 나오죠.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다 광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광장은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 답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는 다 도로로 끝나고 광장은 다 광장으로 끝나니까 그나마 물어볼 만한 게 자동차 정류장 그거였는데 자동차 정류장 어떻게 세분되는지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세분되는 게 딱 3개입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딱 3개만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46개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러면 결정된 한 개, 얘는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의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통칭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를 그럼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또 하나 1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딱 끊고요. 즉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즉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뭘로 결정부터 해야 되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으로 설치한다. 이게 원칙적인 체계죠. 근데 딱 끊고 다만 그 밑에 줄에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 1번에 주차장부터요. 그 밑에 줄 끝에 폐차장까지. 그 주차장부터 폐차장까지 4줄 쫙 열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물어봐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게 25회 때 정답이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틀리게. 그럼 그 주차장부터 폐차장까지 그거 쫙 열거되어 있는 것들 씌워보니까 딱 23개입니다. 그 반땡이요. 그래서 46개 중에서 23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 그럼 나머지 23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 그래서 간단하죠. 23개면 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공법에 이런 것들이 널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필수가 아닌 거. 폐차장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필수가 아닌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걸 맨날 이용하는 필수적인 시설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은 거기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닌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그 박스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있죠. 도시군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거기까지 딱 봅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여태까지 기준, 계획의 수립 기준, 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줬냐? 국토부 장관. 그런데 얘만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은 법령이에요. 법령. 우리 법률,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렇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공간구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공원이 조성되는지에 따라서 뭐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도시군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령,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딱 얘만 유일한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국토부령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토부 영으로 정한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관리.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근데 설치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근데 관리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관리. 저희 설치한 도시군계획서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요. 가로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해라. 그다음에 중앙관서의 장. 그거를 두 글자로 장관이라고 그래요. 장관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 또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같은 거 국가가 설치한 도로는 국도라고 그러죠. 국도는 장관, 국토부 장관이 관리해라.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는 지방도, 그거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관리 원칙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한다. 이게 원칙적인 규정 체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자, 거기서 물어볼 게 딱 나오는 거죠.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조례인지, 뭘로 정하는지가 다 다르니까 거기서 물어보면은 그거예요. 뭘로 정한다. 그거를 또 치사하게 또 물어보니까 그거 구분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공동구. 자, 공동구는 별표. 자, 얘는 25회 이후에 한 번 딱 빼놓고 계속 기출입니다.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 그래서 공동구 하면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죠.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급 설비, 통신, 하수도 시설 같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 공동으로 집어넣어갖고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보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이 도로 밑에다가 계획적으로 큰 터널을 설치합니다. 계획적으로 터널을 설치해갖고 동네 개별적으로 묻었던 전기,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중간에는 가스관, 밑에는 수도관, 맨 밑에는 이제 하수도,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동 지하 매설구, 줄여갖고 공동구. 저희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이 공동구에 지하 매설물 싹 집어넣으니까 일단 전봇대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관이 개선. 난 수도관 같은 거 터졌다. 옛날같이 도로 막아놓고 공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도로 구조도 보전, 여러 가지 편리함, 공익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다 공동구 설치하도록 하죠. 그래서 밑에 설치 의무. 다음에 가는 지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그렇죠? 200만 이상 그러면 안 돼. 200만 초과. 초과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그래서 박스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그 옆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뭐야? 이것도 신도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든 택지개발지구든 다 신도시. 그다음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3번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그럼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그 면적이 200만 초과할 때는 사업시행자 공동구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세요 하는 건데 종래는 그 3번까지 딱 물어봤는데 작년에 4번 그거 다 물어봤죠. 공공주택지구. 여기는 이제 공공주택, 뭐 임대주택 같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단지 건설, 그리고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을 이전한 신도시, 다 신도시 개념이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든 그 구역의 면적이 200만 초과할 때 이때는 시행자가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작년에 이제 정답으로 나왔던 게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해당 사업자예요. 우리 산업단지는 공단 얘기하죠. 공업죠. 그래서 산업단지는 또 해당 사업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이거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동그라미 2번 설치 비용. 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밑에 공동구 점용하려는 자, 이걸 점용 예정자라고 그러죠.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 사용할 사람들, 한전, KT, 가스공사 이런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그렇죠?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럼 이제 공동구 설치했어요. 뭐 하려고 설치했어요?
수용하려고 지연매설물 집어 넣으려고 설치했죠. 그래서 밑에 바로 2번 공동구의 수용, 고객 공동구를 설치한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거기서 제일 잘 나오죠. 그럼 또 하나 1번 공동구가 설치되면 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공동구 쎄빠지게 설치해놓고 전봇대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박스에 보면 1번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 살, 의무적 수용이라고 그래요.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 안 하면 처벌해버려요. 그런데 2번 공동구역에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가 있는 설, 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관 동그라미, 가스관 그리고 하수도관 동그라미. 그래서 이 두 개는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한다 그러면 또 틀려요. 수용할 수가 있다. 임의적. 얘가 25회 때는 전다. 얘는 28회 때 전다. 가스관은 폭발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고요. 하수도관은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수용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럼 밑으로 갑니다. 공동구의 관리로 가보세요. 바로 3번. 그럼 공동구는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해요. 이거 지하매설물 싹 모아놔갖고 여기 화재 같은 거 발생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의 통신구 화재.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만 모아놓은 공동구를 얘기하고요. 통신구 화재 나왔고 인터넷 케이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다 끊겨가지고 카드도 못 끊고 뭐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나니까 공동구는 특별히 관리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자, 공동구는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자, 일반적으로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한다. 그런데요. 공동구는 특광시군 조례로 정해서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조례가 아니고 그냥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동관리자는 5년 동그라미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또 동그라미 3번.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안전점검은 어디 금간대 없는지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럼 공동구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다 봤어요. 200만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아주 공동구로 맨날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동구 관리하는데도 돈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비용.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그렇죠?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여기를 뿜빠이 한다 그러죠? 뿜빠이 하는데 그 점용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당연히 많이 점용하는 자, 사용하는 자가 관리비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이 설치 비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비용은 관리자하고 점용하는 자가 함께 낸다. 그럼 틀려요. 관리자는 돈 안 내요.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점용하는 자가 내도록 하고요. 그럼 또 오늘 5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또 완납하지 않은 자 포함하는데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거기다가 후발주자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발주자.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통신사업 같은 거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얘는 공동구 설치 후에 사업에 참여했으니까 설치 비용을 낼래야 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후발주자 니들은 공동구 설치비 안 냈으니까 공동구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발주자,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않은 자도 공동구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동구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입니다. 그렇죠? 공동관리자, 특광사원수한테 허가받고요. 그 옆에 점용료, 사용료 다 요금도 납부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공동구도 우리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은 다 봤고요. 그다음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정확한 이름이 광역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얘도 기반시설인데 앞에 광역자가 붙었다. 광역자 붙으면 의미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하고 관계가 있는 시설이죠. 그거를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이다. 또 의식하게 써놨는데요. 밑에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설이죠. 걸치는 설로서 뭐 도로, 철도, 광장 또는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밑에 공동구 뭐 등등등 이 걸치는 설들은 다 개념을 보게 돼요.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다 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선.
또 전기도 그렇고 수도관도 그렇고 다 선의 개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선형의 시설이요. 선의 개념. 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은 걸치는 시설이구나. 또 밑에 2번 두 개 이상의 투광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광역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동그라미, 의원지도 있고요. 그 밑에 장사시설, 화장장, 도축장 이런 것들이 또 28때는 물어봤죠. 장사시설, 도축장, 화장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 그럼 항만, 공항, 화장장 이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다 개념이 장소입니다.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도 다 같이 쓰더라. 그래서 광역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설 종류, 걸치는 거는 선의 개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 이렇게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항상 논점, 삑사리가 나는 게 꼭 하나 있잖아요. 광장. 그 광장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러면 틀려. 광장은 장소 같은데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항상 그런 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광장, 이런 광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에서 얘기하는 광장은 교통광장.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이런 데를 교통광장이라고 표현해서요. 도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광장하고 다 걸치는 자. 그래서 광장, 뭐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선이냐 장소냐 이걸로 구분하면 되죠. 밑으로 갑니다. 그럼 설치관리. 저는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그게 28회 때 정답. 그럼 광역시설도 본질이 무슨 소리예요? 기반시설. 그럼 광역시설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즉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그래서 광역설도 기반설이니까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한다. 그 원칙인데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하고 관계가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밑에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묶어갖고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관계 특광시군은 협약, 동그라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동그라미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끊고요. 화장장 설치 협의회 이런 거 구성해갖고 설치 관리할 수 있는데 화장장 납골다 이런 현무설들은 님비현상 때문에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되는데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총대 메고 직접 광역시설 설치하고요. 다음 선거에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가 광역시설 설치하는 것을 광역사업이다라고 하죠. 광역사업으로 도지사가 총대 메고 직접 설치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사업이죠. 그거를 국책사업. 국가 예산 갖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이런 국책사업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 목적이나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저 법인을 따로 만들어갖고 법인이 설치관리해라. 그럼 법인 대표적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이런 공사 법인 만들어갖고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광역설은 설치관리 원칙 예외 장난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광역설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틀려요. 협약, 협의회, 도지사, 법인 다 예외입니다. 얘도 본질이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들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자, 여기서부터 시설사업의 절차, 이 절차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중에서 시설사업의 절차만 우리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규정합니다. 자, 한편 넘겨보시면은 시설사업의 전체적인 절차 한번 그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자, 일단 시설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 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해줘야 돼요. 결정. 그럼 결정 원칙 누가 해야 돼요? 원칙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항상 원칙적인 결정권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입안해갖고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설 결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인을 딱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자, 요거부터 수립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의미는 연도별 집행계획을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거 돈. 예산을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하겠다. 자, 요거부터 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차 더럽게 막히니까 자, 연장 20km 간선도로, 자, 주된 도로를 설치하기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이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 이 도로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했다고 어떤 도로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을 제하는데요. 20km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109, 209, 309, 409 공사원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가 있죠. 109는 109 뭐 5km씩 끊어가지고 109는 올해 2021년도, 그리고 209는 22년, 23년, 24년 총 4년에 걸쳐갖고 시설 사업하겠다. 이렇게 몇 년도에 사업할지 그거부터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이다 이렇게 써주면 알아먹기 좋은데 연도별 안 쓰고 단계별 이렇게 썼어요. 이유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올해 기준으로 1, 2, 309까지는 3년 내 할 구간이니까 우선순위가 높죠. 1단계. 그 다음 409 같이 3년 후에 할 구간은 2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일단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예산 딱딱 편성해갖고 정한 연도에 사업하는데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 이꼴 입안한 자입니다. 입안한 자.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결정권자 결정해주면 관할구역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연도별 계획이다. 일단 의미부터 딱 개념부터 잡아야죠. 그러니까 수립권자는 입안자. 그래서 원칙 특광시장 분수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동안 3개월 내 그 재원 조달, 보상 계획 등 저를 예산이라고 그래요. 예산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딱 끊고요. 다만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저 그 용어 참 용어 안 봤죠? 다시 앞페이지 와보세요. 앞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그다음이죠. 도시군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 저번 주 중간반 그 시험 다 틀렸죠 이거.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이름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죠. 자, 다시 들어오세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분수입니다. 그런데 또는 2번 예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특광사원소에게 선고해 줄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무슨 사업? 국책사업. 국가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했으면은 광역사업. 도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 예외고 원칙은 특광시장 분수.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체계에서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입안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입안한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9번.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3년 동안 3년 내에 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면 2단계 포함되도록 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부르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 그런데 또 하나 2번. 그 특광사원소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서는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올해는 이제 예산 편성해갖고
109 열심히 도로 설치하는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9는 올해 이제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올해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이 됐다. 그럼 409도 3년 내 구간이니까 내년이 됐어요. 409 2단계로 놓으면 안 되죠. 1단계 포함시켜갖고 3년 전부터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매년 검토해갖고 3년 내 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합니다. 수립하는 절차. 동그라미 1번. 특광사원수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에 정하고 협의에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밑줄. 지방의회 의견. 그럼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하고 뭐 해야 돼요? 심의.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심의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러면 틀립니다. 협의하고 대신 예산이 되는지 예산에 관한 권한은 의회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게 또 독특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하고 수립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또 수립했으면 이제 공고. 밑으로 갑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다. 이제 조원 연도에 예산 편성해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자, 정확한 이름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그대로 누가 하겠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이 특광사원수가 관할 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시설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의 시설사업은 특별시장.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그대로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사업은 원칙적 시행자가 있어요. 특광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설사업을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갖고 시행하는 것을 연계시행. 뭐 전철 같은 거는 연계해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갖고 연계 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사원수가 서로 협의해서 누가 사업할지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또 특징이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공동시행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또 같이 하다가 중간에 쌈났다. 이름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협의해서 누가 할지 정해라.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 연계 시행에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상급행정청이 시행할 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죠.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상급행정청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전철 설치하면서요. 저 경기도 성남시까지 신분당사 뭐 이런 전철을 연계해서 설치한다 그래요. 또 연계 시행할 때 원칙은 특별시하고 성남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특별시하고 도지사 같은 급이니까 시도에 걸칠 때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누가 시행할지 정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성남에서 저 용인시까지 계속 전철을 설치합니다. 연계해서 시행. 그 원칙은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 그런데 안 되면 이때는 성남시든 용인시든 다 경기도. 그래서 공통 상급 행정청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해주게 되죠. 저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누가 해라. 시행자를 지정.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사업 관련해서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광사원수가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시행자도 있어요. 이거 합쳐가지고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 그래서 여자들을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우리 행정청인 시행자 이꼴 입안한 자요, 결정한 자요. 입안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다 입안한 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입안한 자가 결정해주면 예산 갖고 몇 년도 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예산 갖고 사업도 시행하는 게 원칙적인 체계. 그런데 시설사업은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행정청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고 비행정청도 다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뭘 받아갖고? 지정.
권한을 부여받아갖고 행정청하고 똑같이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정청 중에서도 특히 민간 기업 같은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고자 할 때는 요건부터 갖춰야 돼요. 민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사야 돼요. 그럼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그 중에 20만 제곱미터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받아라. 그래서 얘는 동의 그러면 틀려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요건 갖춰야 민간은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요건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용요건. 그래서 민간은 이 수용요건부터 갖춰갖고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자. 자, 1번에 행정처인 시행자 이꼴 위반한 자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특광사원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칙 특광시장 군수가 시설사업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연계시행. 시설사업이 2개 이상 특광시행은 관할구역에 걸쳐갖고 시행, 꼴 연계시행. 연계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사원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라고요. 여기서는 공동시행 불가야. 공동시행은 아예 안 돼. 그냥 협의해서 정해라. 근데 다만 그 연계시행에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또는 보좌들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시행자를 지정.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위반 그거하고 똑같죠? 저 15페이지 가보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고 맨 위에 연계 위반. 그럼 도시군관리계획도 인접관할구역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연계해서 위반할 수 있는데 연계 위반할 때는 관계특광사원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한다. 그때도 이거 똑같이 그려갖고 똑같이 설명했죠. 그래서 연계 위반이나 연계 시행이나 똑같은 체계인데 한계가 달라. 꼭 하나씩이 달라요. 연계 위반은 공동 위반도 됩니다. 그런데 연계 시행은 공동 시행은 불가다. 꼭 비슷한데 하나씩 꼭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예리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들어오세요. 동그라미 3번. 45페이지.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면 바로 밑에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책사, 도지사는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번에 비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이외의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정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에 또는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 있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승인받아갖고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뭘 받는 거냐? 지정의 의미는 권한 부여, 행정청의 권한 수용권 이런 거 다 부여받아갖고 비행정청도 행정청과 똑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그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 요건보다 불평.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토지. 그런데 항상 우리 국토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 들어간대요. 국공유지 제외. 이것도 저번 시간에 뭐 할 때 봤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도 동의받아라. 거기서도 동의 요건할 때 국공유지 제외. 그래서 국토법은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에 또는 사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소유하고 동의, 수용 요건. 이것도 무슨 사업하고 똑같다? 개발 사업하고 똑같죠. 개발 사업 할 때 또 와갖고 그대로 찾아볼 거고요. 그럼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그 박스 1번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그러고요. 국가가 만드는 공기업을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애들을 법률용어로 공공기관,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하고 얘들 공공기관, 지방공사, 왜 넓은 의미에서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공기업하고 다 합쳐가지고
애들을 싹 묶어갖고 공공부문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그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냐? 민간부문. 그래서 공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간입니다. 민간만 이 요건 갖춰갖고 시행자 지정받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지정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지정받아야죠. 비행정청.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민간은 아니죠.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행정청하고 민간하고 같은 말 아니다. 100번은 넘게 얘기했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비행정청. 그 비행정청 중에서 공기업까지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민간. 그래서 공기업은 비행정청으로서 지정을 받지만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거기까지 시행자 보고요. 좀 쉬었다가 실시계 보겠습니다.